목, 등, 어깨,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통증.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욱신욱신 잠 못 드는 통증. 날개뼈를 잡아라. 날개뼈에 문제가 생기면 벌어지고 통증이 발생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안면 비대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날개뼈 이상이 내 몸을 무너뜨린다. 날개뼈를 풀어줄 비장의 무기인데 이것 하나면 지긋지긋한 통증 싹 잡을 수 있다. 시원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사지 10분 만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누르시는 곳마다 완전 황금 포인트예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 통증 잡는 날개뼈 마사지의 정체는 몸신 저랑 나가서 개업합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참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몸의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아서 뭔가 찌뿌두둥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그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드릴 그런 특별한 건강법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의 초대 손님은 특별히 저 이용식 씨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왕년에는 정말 천사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날개를 달고 다니면서 사랑을 받다가 요즘 들어서 이 날개가 점점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래서 오늘 천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 몸신에 출연했을 때 그래요?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그때 사찰 음식 관련돼서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나이도 그렇고 몸 상태도 그렇고 여기저기 정말 쑤시고 결리고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저 좀 무대에서 날아다니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날개 갖다 줘가지고 하필 또 아침 오늘 또 호피를 입고 와가지고 호랑나비 같지 않나요? 호랑나비 같지 않나요? 저기 잠깐 네. 날개 벗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고 왜요? 계셔주세요. 왜냐하면 네. 오늘 날개단 최진아 씨에게 딱인 그런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실 텐데 오늘의 주제는요. 이 최진아 씨뿐만이 아니고 뭐 10대, 20대, 뭐 직장인 또는 또 어르신들까지 모두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간 200만여 명의 환자 그리고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비 4천억 원을 쓰는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은 어깨 통증이거든요. 어깨 통증이거든요. 어깨 통증인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어깨 근데 그 통증. 어깨 통증이 사실은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요. 요즘 20, 30대 이른 나이에도 50견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해마다 늘고 있는 등 통증, 목 디스크, 그리고 거북목 통증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안면 비대칭은 물론이고요. 신체 전체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통과 고혈압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인데 자꾸. 자, 늘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10대 청소년 직장인 그리고 또 어깨, 목 통증으로 정말 지긋지긋한 통증으로 고생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겠습니다. 욱신욱신 잠 못 드는 통증, 날개뼈를 잡아라. 오늘 씨가 바로 날개뼈예요. 날개뼈요. 이제 뭔지 알겠다 하는. 네네. 저는 평상시에 일어나면 식빵 이러면서 제 입에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통증을 식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생님? 예? 배고프다. 콧방도 알고 뭐 입방 저방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는 제 입에서 나오는 의성어들이나 여러 것들이 막 아이고 야야야 막 아우 식빵 막 이런 통증으로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젊을 때 이상하네. 그 격한 안무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제가 17살 때부터 이쪽 일을 하면서 춤을 춰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 이게 원인이었구나. 춤을
힘을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네. 맞아. 몇 시간까지 해본 거예요? 저는 잠자는 게 아까워요. 그 정도여서 한 20시간 많게. 그래서 지금 저 조금 뭐 어떻게 상태가 어떤 몸이 좀 상태예요? 많이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팔이 안 올라가요, 잘. 어느 어머머. 지금 이 왼쪽이 좀 잘 안 올라가는 편이에요. 최대한 올린 거예요? 오른쪽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오는 거죠. 아프기 시작. 오른쪽은 오른쪽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쪽이 이제 사실은 게임이 아니더라도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사실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데 이 어깨 통증 뭐 이런 게 날개뼈랑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예.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훅. 왜? 저렇게 게임이랑 하느라고 뭐 어깨가 아팠으면 괜찮지만 요새 청소기 뭐 걸레니 뭐니가 나와서 요새 팔자가 좋아졌지 내 엎드려 닦았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 어깨 통증은 그냥 내 적금 통장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어깨뼈가 안 잡히네? 네, 안 잡히죠? 그렇게 만져보면 있어. 보통 뭐 목이 아프다, 뭐 등이 아프다, 어깨가 너무 힘들다 이런 통증 많이 호소하시지만 이게 날개뼈 때문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콕 집어서 날개뼈가 나오네요, 박사님. 그러게요. 상체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 중에 이 날개뼈랑 연관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빼놓고 목만 만지고 어깨만 만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우선 그림부터 한번 보시면서 날개뼈가 어디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날개뼈라는 것은 등에 붙어 있는 역삼각형의 양쪽에 하나씩 있는 뼈를 말하죠. 다른 말로 견갑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또는 날개뼈 주변의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날개뼈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뼈가 벗어나요? 자, 첫 번째 사진은 날개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한쪽이. 예. 어머머머머. 자, 첫 번째 사진은 날개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한쪽이. 예. 어머머머머. 오, 이렇게까지. 두 번째 사진은 날개뼈의 좌우 높낮이가 완전히 다르죠.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까지. 쪽이 아주 축 처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조금 밀려났잖아요. 벌어졌죠. 이렇게 완전히 한쪽에 몸이 균형이 깨지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폐형의 불균형이 오죠. 너무 충격이네. 아니, 충격적인데요. 충격이죠. 저렇게 되면 저게 어깨 날개뼈만 아픈 게 아니고요. 목에도 문제가 오고 척추 전체가 다 휘어질 수 있고 중심이 몸이 아주 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욱신 잠 못 드는 통증 사실은 날개뼈의 문제였습니다. 이 날개뼈를 잡아라 오늘 함께 도와주실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날개뼈가 틀어지면 상체가 무너진다. 각종 통증과 체형 바로잡는 날개뼈 관리법에 대해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 합격. 나 일단 합격이십니다. 몸만 가늘면 다 나타. 아이, 그 합격. 전 외모가 일단 합격. 상태가.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날개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날개뼈 통증은 물론이고 체형까지 바로잡아주는 날개뼈 건강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이게 날개뼈군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날개뼈입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평평한 모양으로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등 위쪽에 쌍으로 대칭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깨죠? 그렇죠. 아, 이게 이게. 날개뼈와 연결되는 팔뼈라고 합니다. 정은아 씨 뒤에다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생겨요? 한번 대볼까요? 이렇게. 저한테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해가 저렇게. 움직이네요. 아니 근데 확 알겠네요. 우리가 진짜 근데 제가 날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이 팔뼈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팔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날개뼈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이렇게까지 다 들 수가 있어요. 오, 뭐 만져진다. 그래서 이 팔이 올라가면서 날개뼈도 뼈가 안 만져져. 이렇게 올라가요. 오, 예. 보이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막. 예, 예. 아, 이거구나. 하지만 이 뼈 자체는 불안정한 뼈예요. 불안정한 뼈예요. 왜냐면은 우리 몸통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날개뼈는 이 쇄골밖에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되게 작게 연결돼 있습니다. 아, 진짜? 진짜 이렇게 큰 뼈인데 이것 하나에 예, 이렇게 예. 다른 데는 뼈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변 근육으로 연결돼요. 근육이 좀 탄탄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날개뼈는 첫 번째 그림처럼 어깨를 으쓱 올릴 때 날개뼈도 같이 위로 올라가고 반대로 어깨를 내릴 때도 아래로 잡아주는 근육에 의해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또 팔을 바깥으로 돌릴 때는 자, 어깨 관절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날개뼈가 척추 쪽으로 날개를 붙여서 함께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반대로 팔을 안으로 이렇게 모으면은 날개뼈가 척추뼈에서부터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는 비스듬히 위쪽으로, 팔을 내릴 때는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날개뼈 주변 근육이 잡아주면서 이러한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동작이 가능해야 날개뼈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별 무리 없이 지낼 수가 있는데 최근엔 아예 날개뼈 통증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찍견갑골이라고 해서 아픈 날개뼈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아픈 날개뼈. 날개. 아, 그게 다 새로 나온 말 같아요. 나 네, 처음 듣는 건데. 근데 50견이나 그 무슨 회전 근개 파열? 뭐 이런 그 어깨 질환 얘기가 자주 듣는 편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이 어깨뼈하고 다 관계가 돼 있나요? 네, 상당수 어깨 질환에서 날개뼈와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있는데요. 이 회전근개 근육은 사실 날개뼈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뼈의 앞쪽에 하나의 근육이 있고, 자 위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2개의 근육이 이루어져 있어서 총 4개의 근육으로 회전근개 근육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뒤쪽에 있는 극하근이라는 근육은 날개뼈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근육입니다. 맞아. 원인이구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날개뼈의 부분에 이 견봉이라는 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견봉입니다. 네. 여기 이 뼈가 자라면서 그 밑에 회전근개 힘줄이 있는데 그 뼈가 자란 부분이 힘줄을 부딪히게 만드는 이 질환이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뼈가 자라면서 이런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 뼈가 자라지 않아도 날개뼈 주변 근육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면 날개뼈가 벌어지고 안으로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좁아지네요. 좁아지죠. 네. 그래서 이 좁아진 간격이 생기면서 견봉뼈가 회전근개 쪽을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회전근개 힘줄이 부딪히게 되면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요. 계속 부딪히게 되면 회전근개의 미세 손상이 진행하면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 많이 듣는 말이죠. 보통 왜 투수들이나 이런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을 많이 맞아요. 네. 장선수들. 그때 들어봤다. 아니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요, 사실 제일 여자라서 겁나는 게 이거 50견이거든요. 사실 저는 폐경도 겁 안 나는데 이 50견이 진짜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들 하니까. 근데 이것도 날개뼈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50견,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50견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깨가 움직임이 굳어지는 질환인데요. 날개뼈 주변 근육이 짧게 뭉치면서 생긴 근육통이 만성화되면 이게 어깨 자체도 잘 못 쓰게 되면서 어깨가 굳어지는 반대로 50견이나 다른 어깨 질환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생기면 이게 또 아프니까 또 잘 움직이지 못해서 날개뼈 주변 근육이 또 굳어지고 늘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그 어깨 질환 치료 후에도 날개뼈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꼭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깨만 그런 게 아니라 목 디스크도 이 날개뼈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 이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날개뼈 주변 통증이 올 수 있거든요. 또 이 날개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 주변 근육이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목 주변에
근육까지도 당겨지면서 목 디스크가 유발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반드시 목부터 먼저 챙겨볼 것이 아니고 날개뼈는 어떤지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많은 통증들이 날개뼈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특히 날개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로 날개뼈 주변 근육이 문제가 생기면서 날개뼈 이상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진 건데요.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게 되면은 날개뼈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잘못 자리 잡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그 좋지 않은 자세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우리가 자세 그러면 다들 뭐 통증이 있으시니까 하나씩들은 자세가 평소에 네.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그 자세가 있을 것 같아서 맞아. 저희들이 각자 뭐 이거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장 자기가 자주 하는 자세를 한번 우리가 보여주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어머. 둘 셋. 어머. 스톱 모션. 스톱. 네, 한 분은 지금 칼질을 하고 계시고 이용식님은 이제 드시는 시간이 기니까요. 네. 아니 체리나 씨는 저 자세가 뭐 하는 자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누웠네요 뒤로. 이게 항상 저희 이동 시간이 많으니까 공연하다 보면 이동 시간 때 차에 꼭 이렇게 자세가 돼 있어요. 절대로 반듯하게 앉아있기 어렵죠. 서유리 씨, 네. 뭐 하시는 거죠? 게임하는 자세인데요. 여기 이런 자세로까지 갑니까? 자. 게임하다 보면? 저한테도 한번 게임 자세 한번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어머. 아니 비슷하다 비슷해. 다리가 저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거 죄송합니다. 평상시의 자세를 위해서 게임 방송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두 다리 다 올려놓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하거나. 정상적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20시간을 앉아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니까 얼마나 다양하게 무너지는 자세들이 있겠어요. 대단하다. 이모 씨는요? 드라마나 영화 모니터링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이렇게 베개나 쿠션 이렇게 이런 거에 기대서 목을 이렇게 지금 이게 누운 거거든요. 목을 좀 이렇게 세운 자세. 왕의 자세인데요. 소파 왕의 자세. 거북목이에요, 제가. 저도 TV 볼 때 그러고요. 저는 안 좋은 자세를 다 갖고 있나 봐요. 네. 각각의 뭐 딱 보시면 문제가 딱 드러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자세가 바로 구분등, 라운드 숄더, 그리고 거북목 자세인데요. 그 책상 앞에서 많이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그리고 요리하는 주부님들도 거의 일상 보면은 이렇게 움츠러든 자세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움츠러든 자세를 많이 하다 보면 등이 굽고 그쵸. 어깨도 굽고 그렇죠. 네. 목도 이렇게 나오고. 네. 날개뼈 건강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날개뼈와 척추 사이의 근육인 능형근 보시겠습니다. 목지. 제가 저기가 아파요. 아니, 저도 저 부분 알아요. 왜 이렇게 네. 너무 아파서 너무 마사지해서 이렇게 아파. 엎드려 있으면 저기를 팔꿈치로 막 이렇게 해주면 소리 나지만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팔이 좀 올라가. 예, 예. 이게 늘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저 부위가 늘어지면서 날개뼈를 척추에 잡지 못해서 날개뼈는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경직이 돼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구분등 자세가 만드는 날개뼈 문제. 이제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근육은 날개뼈를 몸통의 갈비뼈에 붙여주는 전거근을 보시겠습니다. 전거근. 전거근은 겨드랑이에서부터 몸통 옆으로 갈비뼈까지 이어지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의 중요한 기능은 몸통에 날개뼈를 붙여주는, 날개뼈가 빠지지 않고 몸통에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거근이 문제가 생기면 날개뼈가 몸통에서 붙어 있지 않고 떠버리니까 날개뼈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날개뼈가 기능을 잘 못합니다. 자, 네. 승모근 보시겠습니다. 승모근 보시면 상부 승모근은 목에서부터 날개뼈를 잡아주고 중부와 하부 승모근은 등과 척추에서 날개뼈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인데 이들 근육이 틀어지고 구부린 자세나 한쪽으로 틀어진 자세를 하게 되면 특히 중부 승모근이 날개뼈를 제대로 못 잡아줘서 두 날개뼈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능형근과 중부 승모근이 날개뼈를 잡아줘야 되는데 저런 중부 승모근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승모근 그런데 생각보다 넓은 부위네요. 그럼요. 예, 상체도 있고 하하 부위도 네네. 승모근은 이제 넓게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또 목으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저 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승모근이 너무 단단해지고 긴장하고 과도하게 뭉치면 그 밑으로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두통뿐 아니라 목 뒤에서부터 등까지 이어지는 만성 통증까지 유발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그 등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700만 명, 등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7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2013년에 760만 명이고요. 4년 동안 약 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치료 비용도 무려 1조 원에, 세상에. 특히 최근에는요, 장시간 앉아서 공부나 게임을 하는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에서 바로 등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날개뼈, 각별히 건강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방금 뭐 10대, 20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루에 10시간도 아니고 20시간, 20시간 동안 이 게임을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나 이거 혼 좀 내주시죠. 고발합니다. 혼나야 돼. 이거 혼나야지 충격적인 얘기를 받아야 돼. 마우스를 잡고 여기서 이제 키보드로 이제 부대 지정을 해야 되고 이제 1번부터 여기 7번, 8번까지 가려면 이렇게 막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고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대요. 예. 오랫동안 아픈 만큼 치료 기간도 좀 길 것 같아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이제 마사지하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제작진이 장담을 하네요. 네? 채리나 씨가 네. 그 팔이 그냥 쑥 올라가서 귀 옆에 닿을 거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된대요, 왼팔이. 오늘요? 이쪽이요? 왼쪽이지. 왼쪽이 아니야 문제잖아요. 이렇게 올리면 아프다고 통증이. 집에 갈 때 이걸 들고 가게끔 만들어. 안 내려와. 안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예. 잠시 후 시원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세상에. 대박이다. 진짜 놀랍다. 아까 그렇게 화면에서 본 비대칭은 사실 심각한 경우죠? 네,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많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경우처럼 좀 심한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날개뼈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고 튀어나오거나 이런 특히 벌어지는 경우가 좀 꽤 많습니다. 어머나. 그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날개뼈가 뒤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 이런 모양이 꼭 그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익상 날개뼈, 익상 견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상 날개뼈에 문제가 오면은 날개뼈 주변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 이게 어디가 아픈지 딱 짚어서 얘기하기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날개뼈가 아예 운동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특히 이거 어디가 목과 어깨로 움직이는데도 또 장애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역도 선수한테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워낙에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라운드 숄더를 가진 분들에게도 이런 익상 견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이렇게 봤습니다만 실제 오늘 방청석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년이 좀 넘은 시간 동안 팔이 잘 안 올라가고 등이 아프고 두통도 있고 뒷목도 뻐근하고 그런 게 날개뼈 때문인지는 솔직히 얼마 전에 알게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10년 동안 고생하셨다면 뭐 여러 방법을 찾아서 그렇지. 다니셨을 텐데 예. 잠시 후에 또 조금 더 말씀 나눠보겠고요. 어디가 어떻게 문제세요? 지금 그 사진을 저 여기 와서 봤는데요. 저쪽 저 같아가지고 아, 그럼 저희가 앞서 본 그 사진의 주인공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아요. 그러시군요. 세 번째가 저 같은데요. 저 밑에 저기 지금 오른쪽에 볼록 튀어나온 데가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앉아있기가 힘든 정도로 지금도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있기가 이게 지금 살짝 기울이고 계시네요. 고개도 그 그렇고. 뒤에 기대지 않으면 아, 그러세요? 네, 앉아있기가 좀 힘듭니다. 오래. 아, 근데 그게 날개뼈 때문이라는 생각은 뭐 그동안 못 해보신 거죠? 예, 전혀 못. 저는 한 5년 전에 그 오십견을 알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3분, 2, 3분을 앉아있기 힘들어요. 그 정도시구나. 기대지 않으면. 예.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의 그 날개뼈를 같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전문의도 계시니까. 예, 예, 예. 아, 그럴까요?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신 까닭은요, 오늘 나오신 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보려니까 할 수 없이 상의 탈의를 하셔야겠네요. 예. 예. 손준 선생님 한번 봐주실까요? 네. 네. 그 방송을 하기 전에 네. 정상적인 어깨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날개뼈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 움츠러든 자세를 하다 보니까 어깨가 거의 다 벌어져 있어요. 없었대요. 그래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이분. 네. 이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죠? 네, 이분은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죠. 영상이 그렇게 드물구나. 이 상태인데 일단 날개뼈의 상태를 확인을 할 때 네. 일단 편안한 차려 자세에서 3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날개뼈 좌우의 높낮이를 보게 됩니다. 자, 날개뼈에 튀어나온 이 부분을 보면요. 높낮이가 좀 달라요. 또 하나 볼 거는 높낮이 외에 네. 돌출입니다. 돌출. 지금 편안한 자세에서는 보통 날개뼈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는데 지금 왼쪽도 이미 조금 튀어나오신 상태예요. 또 한 가지는 날개뼈가 얼마나 가운데서 벌어져 있는지. 즉, 척추뼈에서부터 날개뼈까지의 거리가 보통 5에서 7cm 정도 되는데 제 손이 이 마디가 한 7.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보면은 자, 그거보다 더 거리와 나가 있죠. 그래서 척추에서부터 날개뼈가 7.5cm 이상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의 날개뼈는 양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약간 또 기울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특히 오른쪽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뒤로 빠져 있는 약간 경도의 익상견갑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도의 익상견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경도의 익상견갑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분은 일상생활이 그렇게 힘들 만큼 지금 고생스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좌우 날개뼈 비대칭이 만약에 있을 때 혹시 척추 측만증 같은 척추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 날개뼈 비대칭과 함께 척추 측만 같은 척추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꼭 병원 진료를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괴로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마사지도 준비했고 또 운동 동작도 준비했어요. 예. 좀 유심히 보면서 또 방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어려운. 감사합니다. 예. 내 날개뼈는 어떤 상태일까? 좌우 날개뼈의 높이가 같은지 확인. 척추를 기준으로 날개뼈가 벌어졌는지 확인. 양 날개뼈가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 척추 쪽으로 양 날개뼈를 모았을 때 15초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지 확인. 이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꼭 상의하세요. 자, 일단 볼 수도 없었고 손이 닿지도 않으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날개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깨목 등 통증 때문에 괴로웠던 분들 통증을 가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운동 기능도 더 좋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오늘의 몸신 기대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날개뼈 마사지로 지긋지긋한 통증 싹 없앨 수 있다. 통증 잡고 날개뼈 튼튼하게 만들어줄 방법 대공개. 오늘의 몸신 스포츠 재활 전문가 김민성.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아주 몸이 좋은 스포츠맨 같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아티스트 같은 흰머리가 그냥 한 줄 쭉 들어가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재활 전문가 김민성입니다.
날개뼈 마사지 하나로 지긋지긋한 어깨, 목, 그리고 등 통증은 확실히 쏙 잡아주고 그리고 날개뼈는 튼튼하게 만들어줄 방법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몸신에 대해서는 이진환 기자가 좀 아신다면서요? 네, 제가 누굽니까? 바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정말 이분은 날개뼈 관련해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날개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팔과 어깨를 가장 많이 쓰는 바로 배구 선수입니다. 오늘 몸신은요, 이 프로 배구 선수단의 수석 트레이너로 10년간 또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피겨 선수 있죠. 차준환 씨하고 최다빈 씨 주니어 시절에 근육 트레이너를 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체리나 씨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꼭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야, 우리 이진환이 어마어마하셨네. 그런데요. 아니, 무슨 수로 그런데다가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깨 통증은요 주로 만성이잖아요. 뭐 어제 오늘 어깨가 아파서 병원을 뛰어가진 않잖아요. 이게 오래된 걸 때 오늘 선생님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고 이렇게 몸만 딱딱 오셔가지고 이게 보통 수로는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뭘로 해결하실지 지금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 검증하면서 촬영한 당시 영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걸 먼저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이거 봐야 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맨눈으로 봐야 돼. 자, 지금 이게 들면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어요. 저랑 높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뭔가 하고 계시죠? 오늘 마사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10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부드럽어요. 올라갔어. 귀에 붙었어 지금. 올라갔어. 귀에 붙었어 지금. 올라갔어. 아니 진짜 놀라. 이거 아닌데 하는 표정 보이시죠? 예. 뭐지? 약간 여기 물음표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완전 놀랬네. 아니 완전 놀랬네. 어머나 저렇게 어머. 그래서 한 번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셨고. 아픈 거야 지금. 아니, 어머님들 이런 고통 정말 많이 호소하시죠? 맞아 아프다 저렇게. 그래서 이분도 그쪽을 했어요. 시간 뭐 한 10분 정도. 왜 가렸을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개발한 안에 뭐 있어. 기구가 있어. 그리고 나서 어머. 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뭐냐고. 받은 사례자분 시간이 막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보통 이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기만 해도 편해 보이죠? 처음 아플 때 올리실 때는 막 여기 근육을 다 사용해서 막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다음에 슥 하고 올리셨단 말이에요. 아니 뭘 가지고 하신 거냐고. 몸이 이렇게 뭐 가렸잖아요 물음표로. 그게 뭐냐고. 거기에 뭐 어떤 기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주잔 이런 거 아니야 혹시? 그만하시고 네. 그만하시고 저랑 나가서 개업합시다. 선생님 그새 자 그러면 그 사용한 기구. 그러니까 예. 그 물음표로 가려져 있죠. 결정적으로 그 어느 말씀을 회사에서 나온 하셔야죠. 거예요? 기구는 뭔가요? 자, 여러분들 대단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기구는 바로 이것. 엄지? 바로 엄지손가락입니다. 그건 나도 있는데요. 이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로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아니 밥 숟가락이나 무슨 그릇 뭐 이런 걸로. 예. 하다못해 간장 종지라도 뭘 하나 들고 계신가 했어요. 그래 그렇죠. 그걸로 해야 되는 테니스 건데. 공이라도. 네네. 근데 엄지로. 그래서 이름하여 엄지 날개뼈 마사지입니다. 엄지 날개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10분, 15분은 말도 안 돼. 그럼요. 이 소리가 나올 것 1시간 같은데. 50분도 할 수 예, 있지. 저희가 뭐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까? 현장에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앞서 늘 이것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이번에는 우리 방청석에 계신 그 분을 모시고 직접 마사지를 해주실 거예요. 예, 모시겠습니다. 나 하고 싶어. 앞서 저희가 간략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8살 김수진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신데 아까 10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네, 10년 좀 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지금 뭐 하십니까? 아, 네. 네. 상태가 어떤지 좀 이렇게 스캔을 좀 하고 있어요. 직업병. 이렇게 보시면 좀 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불편한 부위가 몸이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형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어디가 근육이 경직된다든지는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진짜. 그 결혼하셨 네, 지금은 아이가 둘이에요. 아이 둘. 네. 아, 아이 키우면서 힘드셨겠는데요, 그러면? 네, 이 통증이 아이를 있으시다면?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아기는 울고 식사는 해야 되니까 아기를 업고 밥을 맞아, 먹는 맞아. 거예요. 싱크대에 맞아. 서서 막 네. 먹고 뭐 물건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아이는 계속 보채니까 안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는데 한 손으로 몸무게를 다 감당을 하고 한 손으로 씻겨야 되니까 이런 통증이 있는 상태로 또 그러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전문의 계시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팔을 위로 한번 쭉 들어 올려 보세요. 팔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한번. 네.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좀 또 돌돌 떨리시고. 부정. 저를 봐주시고 그러면 아까처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다들 먼저 떠시는데 어머 어머 내려보시고. 예. 어느 쪽이 더 아프세요? 이 통증 때문에 뻑뻑해서 못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림이 있는 겁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잡는 것 같은 진짜 심하신 것 같아요. 38배 주부신데 참 어떻게 이 두 아이를 이런 상태에서 또 키우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어떠신가요? 일단 양쪽에 그 날개뼈를 잡아주고 있는 주변 근육의 약화가 같이 있고요. 지금 이분은 날개뼈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 문제도 같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릴 때 날개뼈 주위랑 어깨 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심하신 겁니다. 네. 이렇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 게 근육 같은 경우는 굳게 되면은 내가 이 맥반석 오징어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굳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날개뼈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도르래처럼 올려줘야 될 팔을 경직된 상태로 맥반석 오징어가 쪼그라들듯이 들다 보니 더 거기에서 통증도 더 유발시키게 되는 거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더 증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 듣기로는 통증도 가시게 하는데 힘도 세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은 근육의 그 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활성화가 일어나면은 우리는 대개 이렇게 근육이 풀린다, 늘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육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 근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와, 마사지만으로요? 마사지 받으면 사람이 나른해지고 맞아요. 뭔가 릴렉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세진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덩어리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못 믿으실까봐 제가 근력 측정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네. 서서 하나요? 아니요, 누워서 하는데 자, 이쪽으로 머리를 이쪽으로 대시고요. 천장을 보시고 누워보세요. 이 견갑 날개뼈가 굽어서 혹은 뻑뻑해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 날개뼈를 이용해서 힘을 주는 바깥쪽으로 미는 근육과 안쪽으로 힘을 당겨주는 근육이 약해지게 되는데 자 이걸로 그 힘을 측정을 해서 그대로 킬로그램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정상 경우에는 그 남성분들의 경우 15kg 정도를 바깥쪽으로 밀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12kg 정도를 밀면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근력이라고 보는데 좌우의 차이도 보고 그리고 밖으로 밀 때와 안쪽으로 당길 때에 대한 차이
차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뒤쪽에 날개뼈 위쪽에 있는 근육을 테스트를 할 건데요. 버티고 있을 테니까 쭉 3초만 미시면 돼요. 자, 준비, 시작. 자, 하나, 시작. 자, 하나, 둘, 셋, 스톱. 자, 보시면은 3.5kg가 나왔거든요. 3.5kg 왼쪽에 등 쪽 근육 3.5kg. 미는 힘. 자, 그대로 똑같은 조건으로 준비 3초 시작. 쭉 하나, 둘, 셋, 스톱. 자, 보시면은 6.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자, 오늘 컨디션이 왼쪽이 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힘을 쓰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안쪽 근육을 재볼 건데요. 자, 준비 3초 시작. 하나, 둘, 셋, 스톱. 시작. 하나, 둘, 셋, 스톱. 5.7입니다. 5.7 맞습니다. 자, 오른쪽. 자, 준비 시작. 쭉 하나, 둘, 오늘 봐도 훨씬 좋아 보이십니다. 스톱. 자, 10.9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볼까요? 자, 일단은 더 약하게 나온 왼쪽부터 해보실 건데요. 자, 한번 반대로 엎드려 봐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엄지 날개뼈 마사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자, 능형근 기름칠하기인데요. 자, 능형근 기름칠하기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되는 거는 척추와 그리고 날개뼈의 가장 안쪽 부분에 그러니까 뼈의 앞쪽에 여기를 자극을 한 4포인트 정도로 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지그시 네. 능형근 부위를 내부 위로 움직이면서 아이고. 아, 힘드시겠다. 네, 하시는 분도 힘드시겠다. 그냥 엄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사실은 마사지 받는 분은 약간, 약간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아프실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없으세요. 주부 어떠세요? 김수인 주부?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해요. 저거죠. 맞아. 시원하게 알겠다. 뭔지 알겠어요. 예. 뭔지 알겠어요. 혹시 힘드시거나 그러면 저 소리로 반응을 해주시면 지금 귀가 빨개지셨거든요. 귀가 빨개지셨거든요. 움직이시면 혈압 상승하고 저한테만 우두둑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는 안 들려요. 지금 이걸 이제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능형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굽은 어깨에서 늘어나면서 굳는 근육이기 때문에 기름칠을 하는 엄지 마사지를 할 때 보면은 이 기타줄처럼 타이트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뜯어내준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지금 압력은 어느 정도 하시는 건지 자, 한번. 압력은 네. 이런 근막 자체가 좀 편안하게 건드려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시원하면서 아프다 하는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한 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복해서 시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시고요. 엄지에 모든 걸 다 힘을 쏟아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위치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눈 힘을 실어서 해보시네. 부러워. 너무 부럽다, 진짜.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 통증 느껴보고 싶네요. 자, 잠시 후에 손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해드릴까요? 거기다. 여기쯤 되는 것 같지? 지금 이 부위만 10분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능형근 기름칠 네. 3, 4분이 진행이 됐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예. 상승목은 마늘 으개기 방법. 상승목은 마늘 으개기 방법. 두 번째입니다. 마늘 으깨기. 마늘 으깨기. 네. 네. 자, 위치는 어깨와 목 중간 이 상승목은 위치를 보면요. 이렇게 마늘처럼 오돌도돌한 데가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이 근육이 뭉쳐져 있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 있다. 있어. 거기가 아프잖아요. 꾹. 있죠. 괴로울 텐데 지금 주부께서는 잘 참고 계세요.
자, 이제 이 상승목은 마늘 쪼개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상승목은 때문에 이 목선 자체가 굉장히 올라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마늘 쪼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깨가 내려가고 목선이 길어지는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 쪼개자. 시원하세요? 아, 지금 처음보다 더 풀리셨죠? 네. 느껴지세요? 네. 아, 이렇게 해서 각 부위별로 2분 정도 하는군요. 네네. 아니, 마늘을 지금 으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즙을 진 이기셔. 예. 즙을 내. 농축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늘 농축액. 액기스. 액기스. 주부님이 말씀하신 게 가슴에 딱 와. 아픈데 시원해. 맞아요. 이거야 바로. 사실 그동안 워낙 그 통증을 그냥 달고 10여 년 지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런 통증은 감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기들 하나 키우고 하면. 이런 즐거운 통증은 괜찮죠. 자, 이제 상승목은 마늘 쪼개기가 끝났고요. 자, 다음은 극학은 기타줄 튕기기. 극학은 기타줄 튕기기. 예? 갑자기 왜 기타요? 자, 이 극하근이 여기 이렇게 날개뼈에 여기 안쪽서부터 여기 상완골까지 이렇게 해서 붙어 있거든요. 대각선으로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 지점이에요. 네네. 자, 중간 지점을 잡고 기타줄 튕기듯이 튕겨주시면 돼요.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예, 예. 좀 아파. 김수희 씨 어떠세요? 많이 아파요. 아우, 많이 이게 제일 아파요? 네, 이게 그래도 처음이 제일 아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약간 즐거운 아픔. 만만치 않아. 아우. 기타줄 느껴지세요? 네, 느껴져요. 결결이. 아, 근데 선생님 그 뭔가 비주얼이 통기타랑 되게 어울리긴 해요. 여기다 하모니카 이렇게. 즐거운 아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아래 위로 여러 부위를 합니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을 자극을 해주시는데 약간은 옆으로 해서 조금 더 튕기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찾아서 주변을 같이 자극을 해주시면 돼요. 엄지손의 느낌으로. 네. 아우, 시원하겠다. 진짜 부럽다. 자, 이제 극학은 기타줄 치기가 끝났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번 반대로 엎드려 봐 주시겠어요? 천장 보시고요.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할 근육은 견갑하근 꾹꾹입니다. 견갑하근 꾹꾹입니다. 실은 이 근육은 제 이제 비장의 무기인데 실제적으로 이 견갑하근에 의해서 어깨가 경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특히 그리고 제가 배구단 트레이너 시절 트레이너로 일하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어깨 아픈 선수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재활실에서 저를 팔을 들고 여기를 좀 자극을 해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 가장 중요한 부위인가 보네요. 네네. 가장 핵심이 되는 부위고요. 그래서 자, 견갑하근 꾹꾹인데 자, 견갑하근은 여기 겨드랑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광배근이라는 큰 근육을 쭉 가로질러서 안쪽으로 쑥 엄지손가락을 누르게 됩니다. 아, 이거 아프겠다. 아, 이거 아프겠다. 이거 좀 괴로우세요? 아파. 이거 좀 괴로우세요? 아파. 이거 아픈데 이것도 시원해요. 아픈데 또 시원하시대. 어떻게 보면 이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쪽으로 우리가 많은 그 앞쪽에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견갑하근은 대체적으로 짧게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올리는 이 상완골을 잡아주고 못 올라가게 막기 때문에 어깨 아픈 통증에도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 근육입니다. 아우, 아파. 아야. 저희 급수라고. 네네. 어깨가 아프다. 예.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우, 아프겠다. 겨드랑이네. 와, 근데 진짜 잘 참으신다. 정말 힘드신데 이제 기대하면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점점 풀리다고 하시니까 부러워.
자, 이렇게 해서 1번서부터 4번까지 자극점들을 자극을 해봤는데, 자, 이제 근력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다. 아까 3.5kg 미셨어요. 자,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자, 미세요. 시작. 쭉. 하나, 둘, 셋, 스톱. 한번 예. 자, 보시면 9.2kg. 진짜. 자, 여기서 야, 이건 뭐 드시고 1, 2kg 가 안쪽으로 늘어나는 게 배꼽 쪽으로 아니라. 쭉 당기시면 네. 돼요. 자, 준비. 시작. 쭉. 하나, 둘, 셋, 스톱. 자, 준비. 시작. 쭉. 하나, 둘, 셋,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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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육. 아니 뭐 저기 배드가 그죠? 배드가 들렸어, 자, 배드가 5점. 대박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팔 들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왼쪽만 풀어드렸는데 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팔 들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왼쪽만 풀어드렸는데 예,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업고 밥을 맞아, 먹는 맞아. 거예요. 싱크대에 서서 맞아. 막 안아줘야 되고 씻겨야 되는데 한 손으로 몸무게를 다 감당을 하고 한 손으로 씻겨야 되니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니 어떠세요? 야, 이건 제 팔 아닌 것 같아요. 제 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떨림도 없었어요. 아까는 그걸 낙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닭살도 닿았어. 네, 올라갈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괜찮을까 아프겠지 했는데 올라가서 너무 신기해요. 야, 그러면 그 같이 한번 양손을 해볼까요? 하지 않은 오른손과 한번 비교. 이렇게 하셔서 양팔을. 확실히 다릅니까? 차이가 느껴져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까 기름칠 하신 것처럼 정말 기름칠이 돼요. 이 기름칠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이 기름칠 효과가 얼마나 가나요? 보통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요. 네. 2, 3일 후에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기름칠 마사지와 함께 운동이 병행이 된다면 한 달, 2달 내외 이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무슨 기계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병행해야 고작 10분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나아지면. 오, 이건 진짜 놀랍다. 근데 그 눌러주시는 곳곳이 다 평상시에 누가 좀 여기 눌러줬으면 누가 좀 여기 좀 만져줬으면 했던 그런 곳들만 어떻게 쏙쏙 잡아서 눌러주셔서 명주.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네. 너무 값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한쪽만 풀어드리고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셀프 마사지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안 그래도 그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맞아. 그래서 김수진 주부께서도 오른팔은 그렇게 시도를 해서 동시에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편안해 보여서 좋습니다. 네. 우리 주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도 솔직히 누워서 한번 마사지 받고 싶은 마음. 네, 이 마사지가 그 변형이 진행된 날개뼈 주변 근육이랑 근막을 이완시켜주면서 날개뼈 주변 근육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꾸준하게 받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적으로는 이 그 날개뼈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은 침이라든지 뜸 같은 특수한 기구가 아니더라도 이 날개뼈 주변의 근육의 어떤 경결점들을 이렇게 마사지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목 어깨 주변의 통증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마사지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체리나 씨의 왼팔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나 씨 모실게요. 네. 그 통증 때문에 사실은 춤 중에 어떤 동작이 잘 안 된다면서요? 제가 또 며칠 있다 콘서트예요. 근데 그 비밀은 없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안무가 오 정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팔을 돌려야 돼요. 근데 이쪽 팔은 괜찮은데 이쪽 팔 할 때는 고개를 같이 이렇게 이제 해야 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팔들기 해보겠습니다. 예, 쪽만. 여기 예, 쪽만. 여기 온 나온다. 여기 지점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됐습니다. 지금 체리나 씨 이제 마사지를 시작할 텐데요. 뒷짐지고 계시네요. 네. 네, 왜? 일단은 엄지 날개뼈 마사지의 근육 4포인트만 기억한다면은 네. 혼자서도 충분히 마사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셀프 마사지를 위해 도구를 하나 준비하고 시중에서도 구하기 쉽고 2, 3천 원 하고 그럽니다. 정말요? 그래서 네, 저렴하고 그리고 체리나 씨는 이따 제가 직접 손으로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시중에서 엄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도구입니까? 빨리 보여주세요. 혼자서도 시원하게 날개뼈를 풀어줄 마사지 방법. 네. 자, 바로 몸신님. 이 셀프 꾹꾹이만 있습니다. 이 셀프 꾹꾹이만 있습니다. 자, 바로 몸신님. 이 셀프 꾹꾹이만 있습니다. 아니 저거 관광지나 이런 유흥지 가면 팔이랑 같이 이렇게 저 효자손이랑 많이 걸려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다니는 거. 저게? 이거 어르신들은 또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계신데. 황학동에서는 아주 이템입니다. 이템. 야, 이게 나올 줄 몰랐네요. 이걸로 그 위치를 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자극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은 체리나 씨를 통해서 포인트를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걸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력을 측정을 하실 건데 아까 똑같이 머리를 이쪽으로 대시고요. 자, 그리고 그대로 잡고 3초 정도 미시면 되니까 자, 그대로 시작.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핏대 썼어요, 핏대. 나 겨드랑이 땀 났어. 7.8입니다. 7.8. 와. 떨면서 했는데. 일단은 이제 바깥쪽을 재셨고요. 네. 이제는 안쪽을 재실 건데 자, 보통 안쪽의 경우에는 바깥쪽보다도 3kg 정도의 무게를 더 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정상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쭉 하나, 둘, 셋. 둘, 셋. 16.4. 우와. 16.4. 우와. 16.4. 우와. 이게 컴퓨터를 하시면서 안쪽에 대한 부분을 엄청 쓰시니까 안쪽이 세지고 상대적으로는 바깥쪽은 더 약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밸런스가 무너진 더 안 좋은 맞아요. 근력 측정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부대 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으로 말린다고. 예. 예. 자, 그러면은 자,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 첫 번째 근육은 능형근입니다. 자, 능형근은 여기 흉추에서 견갑골 안쪽에 붙어서 이렇게 마치 다리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인데요. 자, 포인트는 날개뼈의 가장 안쪽에 붙어있는 부분을 하나, 둘, 셋, 4포인트 정도를 이렇게 풀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이구, 아유. 자, 이 위치를 여러분은 온몸에 힘 들어가 몸에. 벌써 아까하고 똑같은 세기로 하시는 건가요? 조금은 더 세게 하는데 진짜 아파.
거기야. 완전 아파. 웬일이야? 자, 이게 중요한 게 일단 지금 셀프 꾹꾹이를 하실 때 날개뼈에 가까운 쪽을 하시면은 훨씬 더 자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어떻게 보세요. 하는 거예요? 이 강도가 어머 정말요? 이 정도 강도예요. 이 정도. 자, 그대로 이 강도로. 어머 웬일이야? 제가 되게 안 좋은가 봐요. 자, 어떠세요? 이 꾹꾹이를 여러분 그 위치 조금 되세요? 접근이? 네네. 선생님 몸에 힘들어요. 자, 힘 빼시고. 자. 어떻게 처음보다 좀 낫습니까? 채준아 씨? 네, 처음 눌렀을 때보다는 괜찮은데 저 이거 밑에 있는 카메라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자, 두 번째 하실 근육은 상승모근인데 여기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어깨, 여기 우리가 옷을 입으면은 이렇게 주름지는 부위 여기에 중간 지점을 보시면 여기가 상승모근이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혹은 셀프 꾹꾹이로 누르시면은 여기가 마늘처럼 오돌도돌한 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 난 여기가 아프다. 선생님 너무 아팠어요. 이게 신기한 게요. 저희가 저희 손으로 짚으면 손이 안 닿으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비슷한 데 가서 어떤 지점들을 하면은 꼭 아픈 데가 있어요. 예, 맞아요. 딱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거 TV 보면서 많이들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아, 시원해. 시원한데요? 이거 시원해. 이야. 다음 세 번째 근육은 극하근인데 여기 보시면 날개뼈에 여기 안쪽에 시작되는 부위에서요. 자, 여기 우리가 옷을 입으면 주름지는 이 부위에 대각선으로 중간 이 위치를 그대로 자극을 해주시는데 자, 근육 결의 위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으니까요. 여기를 대각선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다면 팔을 튕기듯이 예, 저희도 이거를 할 때 이렇게 위로 잡아당기는 거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셀프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오, 시원해. 아이고. 자, 아프시죠? 네네네. 자, 와, 진짜 아파. 근데 아무데나 해도 호흡 시원해. 하시고 와, 자, 너무 이 완전 위치를 덥네요. 찾아서 여러분들은 이 꾹꾹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쪽은 저 별로 안 아파요. 자, 그러면 강도를 이제 체킹을 하셔서 강도를 높이셔도 되고요. 자, 지금 어떠세요? 아파요. 네. 자, 얼마나 아픈지 느껴진 게 발가락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는 못해. 어머 웬일이야? 어머 웬일이야 선생님? 진짜 시원하다. 자, 이제 극하근이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비장의 근육 견갑하근입니다. 자, 반대로 누워봐 주시겠어요? 그 견갑하근 같은 경우는 이 셀프 꾹꾹이로 하게 되면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셀프 꾹꾹이는 견갑하근의 경우는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엄지손가락 한번 이렇게 대시고요. 자,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여기로 쭉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실은 이 근육이 만지기가 쉽지가 않은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요. 예, 딱 걸리는 데가 있는데 거길만 누르는 거죠. 네, 꾹 거기를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요. 더 강하게 압력이 필요한 느낌이 드신다면은 팔을 내리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겨드랑이 쪽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 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여기 밑으로 쭉 누르시면 되고요. 뒤에 근육이 뭔가 딱 걸리는 듯한 느낌. 네, 걸리는 느낌이 있고 아파요. 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이모 씨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모 씨 겨드랑이. 자, 보시면은 겨드랑이 위쪽으로 해서 여기서 위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쭉 누르시면 요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위치를 알려드리려고 세게 눌렀고요. 적당한 압력으로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지러워서 아파요.
여기 보시면 누르시면 누르기 요거 어려워. 있잖아요. 여기. 요거.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팔을 내리면서 여기. 여기. 네. 자, 여기가 잘만 자극돼도 어깨가 상당히 가벼워지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가벼워졌어요. 자, 손으로 한번 천천히 자극을 해주시고요. 체리나 씨 같은 경우는 견갑하근을 상당히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직돼 있고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요?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4가지 포인트 한번 알아봤는데요. 끝났습니다. 네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근력 측정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적으로 누워서도 어깨에 느낌 바뀐 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아니 피가 한 번에 쫙 풀리는 느낌? 머리에서부터 쫙. 지금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네.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뒤에 꼭 소리가 나. 자, 쭉. 자, 시작. 쭉. 하나, 둘, 셋, 스톱. 나 얼굴이 오만상이라 큰일이네. 10.1입니다. 10.1입니다. 우와. 우와. 안쪽으로 당기는 것도 먼저 해보시죠. 예, 당기는 거. 자, 그대로. 자, 준비. 아니. 네. 준비예요, 준비. 배구 선수 자, 준비. 시작. 쭉. 하나, 둘, 셋. 와. 쭉. 하나, 둘, 셋. 와. 둘, 셋. 16.4. 우와. 아우 시원해. 지금 아파요. 거기가 너무 아파. 오호. 쭉. 하나, 둘, 셋. 와. 자, 20점. 자, 20점. 자, 20점. 자, 20점. 대박이다. 보통 배구 선수분들 재면 얼마나 나와요? 보통 배구 선수들 20에서 25,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단하시다, 진짜. 배구했어야 돼. 자, 이제 일어났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신기하다. 이 양쪽 발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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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쪽 발 다. 예. 오! 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어요, 늘어나니까. 지금 통증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니까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어 있었잖아요. 구운 오징어처럼. 자, 자극에 의해서 그 근육들이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잘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신기하다. 아니 저는 진짜 요 목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진짜 너무 늘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깨도 아픈가, 뭐 맞아요. 등도 아픈가 목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도 이걸로 할 수 있는 위치를. 건지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아, 그럼 저희 좀 목은 해볼게요. 또 우리 이모 씨가 약간 디스크 제가 예, 거북목 일자목이죠. 목이 있죠. 예. 그 제가 한번 얼른? 얼른? 얼른 냉큼? 목의 통증도 날개뼈와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목 통증 잡는 것의 기본은 역시 날개뼈인데요. 자, 목이 아픈 거는 양쪽에 날개뼈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능형근, 그리고 상승목은 극하근,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네. 다만 견갑하근의 자극 대신 후두하근을 자극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한 근육만 다르고 나머지 포인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두하근은 여기 이렇게 머리가 시작되는 부위, 여기 위치에서 여기 경추에 연결되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 목에 머리뼈의 제일 끝단을 자극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좀 위로 눌러주네요. 자, 중요한 거는 밑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쭉 위로 해서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눌러주시면은 거기 이 두개골이 딱 걸리는 자리 같은 게 맞습니다. 있죠. 그 두판 상근하고 조금 만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야, 우와. 자, 보통 후두하근을 셀프로 하실 때는 자, 엄지손가락
손바닥과 여기 한 반대쪽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이마에다가 이마로 이 손바닥을 대고 꾹 누르시는데 요 이마에 댄 손은 밑으로 누르시고 이쪽으로 누르시고 이거는 반대로 만나게끔 꾹 누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손가락으로 이 후두부 부위를 파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뭔가 찌릿하면서 자극점이 강한 느낌들이 있는 부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위를 꾹꾹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후두 부위는 이 꾹꾹이 쓰지 않고요. 네. 아우. 자, 그리고 후두부를 했을 때 목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느껴지신다면은 여기 경추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경추 기립근이 있는데요. 그 기립근을 꾹꾹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풀어진 느낌이 납니까, 이모 씨? 잔다. 잔다. 자, 종굴 이렇게 해서 3가지. 끝났대요. 자, 일어나세요. 끝났습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손님 결제하셔야죠. 어떠세요? 아니야. 그 지금요? 목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죠, 뭐. 아니요, 그동안은 항상 어깨 위에 뭔가 얹어놓고 있었던 것 같고, 막 머리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머리도 작아진 것 같고, 눈도 맑아진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자, 오늘 몸신과 함께 정말 특별한 방법 알아봤네요.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소개한 기름칠 엄지 마사지 꾸준하게 하셔서 지금 통증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삶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몸신께 여러분, 금방금 고맙습니다. 욱신욱신 잠 못 드는 통증, 날개뼈를 잡아라. 오늘 날개뼈가 확실히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돼서 저한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해주세요. 네, 날개뼈 통증은 심각한 경추 질환이나 심각한 어깨 질환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마사지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꼭 병원 진료를 통해서 네.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피부, 건강까지 챙겨보고 싶다. 무너진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은 바로 노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화장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바로 입니다. 어떻게 해야 재생이 되나요, 선생님, 그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10초 만에 삼겹 앰플입니다.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1,000원, 2,000원이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피부 장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달라져요? 세상이 저렇게. 나도 피부 미인이네.